당당하게 경제 전문가라면서요. 전문가답게 얘기해야죠. 전문가답게. 주경 의원님 피하지 마시고 나오셔가지고 이 의혹에 대해서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거는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10조락 하는 금액이 어디 뭐 진짜 네 집 똥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중학교 때인가 IMF 터져가지고, 그때 IMF가 터지면서 IMF라는 그게 뭐냐면 외환의 자본, 외환 은행들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워낙 이제 나라에 그 빚이 생기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유입이 됐고, 그때 외환은행을 이제 자기들이 사겠다고 했는데 외환은행은 그 당시 부실은행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 이제 BIS 비율이라는 약간 그 BIS 지수가 갑자기 낮아지면서 그거를 외환은행이 갑자기 부실은행이 돼버렸고, 그래서 그때 론스타가 마치 그걸 이제 사게 됐고, 그리고 나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죠. 근데 샀을 때만 해도 되게 싸게 샀죠. 쉽게 말하면. 엄청 그 비싼 탄탄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었는데, 그걸 싸게 사가지고 엄청나게 막 빌딩도 사고 막 서울에 강남에 있는 건물도 사고 해가지고 돈도 자본도 막 엄청나게 얻은 거예요. 다 얻을 거 다 얻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팔고 나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막 팔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 왜 팔고 나가냐 문제 제기를 하는 한국 정부의 이제 정당이라든지 그런 게 생겨서 그 당시 특별수사단이라든지 검찰이 움직였죠. 결국엔 그 움직여가지고 당시 은행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크게 뭔가 할 것처럼 나왔다가 결론은 다 은행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무죄로 다 풀려나고 용두사미로 끝나게 되고 결론은 이제 팔고 나갔죠. 나가는 과정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팔고 나갔어야 되냐. 처음에 아예 애초부터 론스타는 근데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2조 이상 있는 일본에 이제 골프장이 100개나 있는 그런 탄탄한 이제 기업이었다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의 자본법상에는 그게 금산분리, 뭐 은산분리라 그러나?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삼성이나 큰 대기업도, LG나 이런 대기업도 은행은 못 산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는? 금융기관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어. 왜냐면 그런 기업들이 은행을 막 마구 사가지고 가지고 놀고 돈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국가가 엉망이 될 거잖아. 그래서 그걸 컨트롤하려고 못 사게 했는데 론스타는 산 거야. 론스타는 그 산업자본을 샀다는 거야. 그걸 산업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을 못 사는데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된 거야. 그걸 알게 됐는데 갑자기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금융감독에서 발표를 하고 팔고 나가버린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지금 또 5조를 또 내놔라 이런 식으로 국가 상대로 소송을 건 거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예. 그 이제 최근에 문제가 이제 불거진 게, 이제 아마 2008년도 매각하고 나갔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론스타에 이제 소송 건 건 2012년이고 지금은 2020년이에요. 한 8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이제 계속 소송이 진행돼 와가지고 이게 이제 막바지에 다다래 가지고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짚어보니까 이게 첫 단추부터가 이상하게 한 번만 잘못 깨었으면 풀고 다시 끼면 되는데 한 번 잘못 깼다가 또 풀었다가 또 잘못 깼다가 이게 계속 쌓이니까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의혹이 한 가지면 몰라도 이게 의혹이 여러 겹겹이 쌓여 있으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만하고 가질만 하죠. 사고 팔 때 계속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네, 그렇죠. 계속 의문이 가는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추경 의원이 이야기 나오는 것도 바로 그 대목이죠. 매입할 때도 론스타에서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당시에 추경 의원이 재정경제부 은행제도 과장으로서 그 핵심적인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매각할 때도 이분이 또 기재부 1차관의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인가 그랬어요. 부위원장이 상당히 높은. 본인은 분이신데요. 지난번에 어디 언론 답변에서 보니까 해외에 나와가 있었고 회의에 참석을 안 했고 또
뭐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할 줄도 어떻게 그걸 뭐 예단할 수 있느냐. 뭐 너무 이렇게 하는데 뻔뻔한- 하여튼 그 지위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핵심 지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언론에서도 보면은 뭐 3인방이라고 얘기하는 뭐 그 중에 한 분으로 거론이 되고 있죠. 참 예지력이 있으신 것처럼 네. 딱 직책에 맞게 딱 시기적절하게 옮겨가 계셨네요. 뭐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래 됐는지는 네. 뭐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간에 예. 그거 인수와 네. 매각하는 그 과정에 하여튼 추 의원은 계속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웬만하면 돌아가는 걸 알 텐데 되게 남일처럼 그렇게 네, 인터뷰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 게 저는 분통이 터지는 거죠.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달성군에서 이제 경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분이 진짜 자기가 뭐 할 말이 많으면은 당당하게 저 같으면 나와서 그거 하겠어요. 네네. 벗을 거 벗으면 좋잖아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되면 안 된다. 이거 진짜 의혹, 이거 진실을 좀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기도 진짜, 저도 앞으로 계속 공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자기가 나와가지고, 이리 오세요들. 자, 한번 따져봅시다. 제가 그때 이래 딱 하고 밝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심영래가 빗자루를 뒤에 대고 이렇게 음. 뒤로 가서 때리고 돌아와서 왜 이렇게 하는 거랑 너무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예, 드네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알고 있을까? 알고 이 추경호 이분이 국회의원으로 왜냐면 론스타의 거의 중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 그걸 알고 있을까 과연 대구 시민들이나 네, 국민들이 론스타의 사건을 알고 있는 담당자로 알고 이 국회의원이 출마가 돼서 찍어서 됐는지, 예,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모르신 분이 많으시겠죠. 예, 그럴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뭐 2016년도에 됐을 때는 이미 이거는 또 맞아요. 소송이 전면적으로 이게 뭐 공개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좀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거예요. 그 시민 입장의 한 사람으로서 뭐 기사를 좀 많이 찾아보는데 이런 걸 찾아보긴 좀 힘들었고 론스타라는 단어 자체가 좀 낯설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그렇지 오. 않을까? 또 그런. 선뜻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냥 이게 5조 정도를 만약에 소송을 걸었거나 지금 총 10조잖아요. 예. 그 스트레이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갓난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해서 10만 원씩 내도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의 엄청난 돈인데, 근데 우리는 일반 시민들은, 대구 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피부로는 잘 못 느끼잖아요. 예, 그냥 세금으로 갚아 충당해야 된다. 근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라의 빚이 엄청나게, 예, 그렇죠. 빚을 떠안게 되고, 게다가 일개 그냥 그 사모펀드 같은 그런,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사기 집단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해외 사기 집단. 예, 이 집단에게 국가가 지금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 굴욕적인 사건을, 예, 이게 저는 진짜 이거 분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돈이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피땀 흘려 벌어서 내는 그 세금 중에 그걸 다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걸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예, 정말. 뭐 하여튼 같이 노력을 해봅시다. 저도 이번에 예비 홍보물 거기에 보면은 뭐 네. 단정해서 실으면 또 선거법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론스타 의혹 홍보물 그 윗줄에 론스타 네네네. 의혹 맞짱 토론합시다. 이래가지고 네, 홍보물을 좋은 아예 것 같습니다. 네. 했습니다. 앞으로 그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돈이 진짜 한두 푼이 아니고 이 국민 혈세로 이거 소송에서 지면은 나가야 되는 소송비만 해도 이게 뭐 400억이다, 500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 피 같은 돈입니까? 네네.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계속 앞으로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또 거론할 필요가 있죠. 예, 그렇죠. 와, 근데 소송에 비하면 400억이면 변호사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을 정도로 지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예, 큰 돈으로, 예. 예, 엄청난 이 천문학적인 돈으로, 네. 국민들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그리고, 어떤 심정으로 그 표지에다가 맞짱 토론을 해보자. 아니, 의혹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죠? 제가 그때 이거를, 예, 뉴스에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의혹이 그래, 뭐, 굵직한 것만 제가 6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아까 얘기 나왔듯이 이제 왜 자기 자본 비율이 6.1%로 그걸 근거로 삼았느냐,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인가, 이건 조금만 조사해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덮었다고 저는 판단을 네, 합니다. 이 의혹. 세 번째 또 투자금. 2003년도 10월 31일까지 이제 대금을 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29일 날 투자자가 이게 확 바뀌어 버려요. 갑자기. 예, 바뀌면은 그게 이제 이거 말- 금융위원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보고 없었습니다. 그런 와. 상태에서 그게 이제 블랙머니에서는 그때 한국인이 튀어 들어와 가지고 돈을 그때 저거 했잖아요. 네네. 원화에 맞춰 가지고 달러가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영원히 다 떨어지네. 예, 예. 그게 거의 뭐 한 30-40% 정도 되는 그러면 6천 매덕인가. 우리 이게 이제 투자자 바꿔치기 한 것도 보고가 안 됐고. 네 번째로는 뭐 아까 나왔지만 산업 자본이라는 것, 이거를 이제 또 예, 넘어간 것. 그다음 주에 또 외환은행 주가 조작도 있었단 말입니다. 주가 조작이 있었으면 아까도 잠시 나왔지만 강제 매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식의 대부분을 이제 국내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버렸고. 또 여섯 번째로는 그 이제 소송할 때 ISD 제기되어 있을 때도 산업 자본이라는 것만 적극 알리면은 이거 자체가 아예 각하될 수도 있었는데 가만히 발 빼가지고 가만히 있었고 이런 의혹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만 무효되지 않기를. 그러니까 아니 그때만 그 매각 결정 그걸 좀 했으면 조금이라도 그 건질 수 있을 텐데. 아, 그렇죠. 네. 계속 그거까지도 쉬쉬하고 봐주, 있다가 완전히 그냥 다, 네, 그렇죠. 그냥 다 가져가게 그냥 놔둬버린 이런.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성명서에서도 이거는 뭐 론스타에 의한 론스타를 위한 론스타의 뭐 작전에 따른 그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과정 자체가. 네 약간 그래 이해가 예, 예. 되고 이건 뭐 뇌피셜이긴 한데 그냥 아예 그 론스타하고 짜고 한 것처럼 예, 외환은행 쪽이랑 네. 금융이랑 예, 너희들 좀 해줄 뭐 이건 그냥 제 생각이지만 예, 그냥 뭐 우리 그냥 어차피 일 된 거 같이 이렇게 내 좀 얼마 떼줄게 좀 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처럼 예.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혹 단정할 수 자체가 없죠. 워낙 굵직굵직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맞아요. 이런 의혹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거는 뭐 해석과 추론이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아무래도 자꾸 이명박 정권과 맞물리기 때문에 더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게 네. 아닌가. 그렇죠. 그게 이제 막판에 네, 그렇죠. 그런 것들 네. 봐주고 이제 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 마지막에는 이명박 정권에서 팔고 나갔기 네.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더? 순조로울 수 있었나.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권 그 당시에 BBK 주가 조작 관련된 사건도 그 당시 겹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론은 이제 다 무죄로 판명되고 론스타 관련된 것도 은행장도 무죄가 되고, 예. 그때 그 연관된 사람이 이제 이제 국정농단의 그 특검이었던 박영수, 박영수. 예, 그분이 뭐 부장검사인가 그랬었고 수사관이 윤석열이 이제 그 검찰청 수사관이었고.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애매하네요. 저는 그냥 그걸 보고, 이런 일들을 그냥 제 생각이지만, 이때 약간 이명박 정부에서 조금 윤석열이나 박영수 쪽 약간 각광받지 않았을까. 예, 뒤에 뭔가, 그 이후로.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네. 네, 매각된 거는 2012년 네네. 1월 27일이니까 정권 말기쯤 되네, 그죠? 네. 그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하필이면 또 윤석열이 또 등장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보게 되네요. 예. 우연인가? 하여튼 매각 당시에 이제 그때 하나은행 주가 조작 문제하고 이런 게 걸렸는데 이런 게 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때 기사에서도 뭐 봐주기식이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이 있긴 있었죠. 네.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씀. 예, 뭐 추경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 핵심 3인방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고 또 그동안 언론에서도 계속되는 그런 취재에도 불구하고 뭔가 납득할 만한 뭐 근거 제시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덮고 넘어가는 식인데 뭐 정책적 판단이었다. 소송 제기할 뭐 ISD 소송 제기할 줄도 몰랐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뭐 비판한다라는 이런 뭐 과대망상적인 뭐 그런 발언도 하시는데, 예,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예, 이 여러 가지 이 국민적인 의혹이 아직까지 해소가 완벽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경호 의원님은 뭐 본인 스스로가 경제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뭐 토론에 자신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나와가지고 토론하면서 상대를 제압하세요. 본인이 진짜 떳떳하고 하시면 그 상황을 충분히 기술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반론도 제기하시고 하면서 얼마든지 그거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번에 진짜 털고 갈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저는 촉구합니다. 주경 의원님 피하지 마시고 나오셔가지고 이 의혹에 대해서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거는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10조락 하는 금액이 어디 뭐 진짜 네 집 똥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 피 진짜 같은 돈입니다. 심각하네. 네. 10조면 진짜 지금 10조를 대구에서 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추가로 10조를 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전국으로 어려운 우리 서민들이 영세상인들이 중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진짜 그 정도 기뻐하겠습니까? 그 네, 정도의 네. 큰 금액이 이 진짜로 정책 담당자들이 자문해서 이 유출이 된다 하면 진짜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이 진짜 한번 이거 털고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짱 네. 토론합시다. 네네네. 네, 2020년 이제 4.15 총선에 달성군 두 후보잖아요. 예. 당당하게 추경호 의원님하고 후보님하고 또 박형윤 후보님하고 맞짱을 당당하게 토론을 했으면 예. 좋겠고 그런 날을 또 기약해 우리 볼게요. 네, 대구 지금 언론사 가능한 부분에서 해가 좀 네. 제안을 좀 해주십시오. 맞아요. 네. 두 분 네. 초청 토론은 아니, 안 나오더라도. 네, 맞아요. 부끄러울 게 없는데 왜 그렇게 피하고 있지? 또 솔직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런 이거는 제안을. 맞짱 토론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맞습니다. 네,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뭐 하자는 건지 기자 때 가가지고 그거가 소송할 줄 어떻게 알았냐 그런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이게 진짜 제가 봤을 때 너무 뻔뻔하고 예, 맞습니다. 남자답게 솔직하게 경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경제 당당하게 경제 전문가라면서요. 전문가답게 얘기해야죠. 전문가답게. 맞습니다. 네. 이제 국회의원의 후보로서 예. 당당하게 그런 자질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예.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고 당당하게 나오셔가지고 얼마든지 표출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두 분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죠? 그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계속 좀 제가 마음껏은 아니지만. 네. 요구 좀 해주시고. 그럼 뭐. 마지막으로 또 우리 시민들이 예. 어떻게 그런 것을 또 생각하면 좋을까? 예. 그걸 네, 좀- 이거 왜냐면 네, 일반 시민들은 피부에 많이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또 모르시는 분도 많고 맞아요. 네,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론스타 네. 자체가 좀 낯설고 또 추경호나 뭐 이런 잘 예. 모르니까 또 사건 자체가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네네. 고리가 한두 개, 세 개면은 쉽게 그게 되는데 이게 쫙 가면서 2003년부터 거의 뭐 지금 2020년이면 17년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때 동안 계속 이 꼬리에 물기 때문에 이 분량이 방대해요, 너무. 이거를 이제 아주 압축해가지고, 네네네. 압축해서 뭔가 좀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같이 우리 한번 네, 머리를 네. 맞대서 한번 네. 압축을 좀 해봅시다. 맞아요. 네네.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시민들의 질의를 모아가지고 어. 네. 또 저는 이 돈을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피부에 안 와닿으니까. 근데 이 국민 세금 자체가 여러분들이 다 피땀 흘려 돈 벌어가지고 하루 8시간 꼬박 노동해가지고 번 돈에 들어가는 세금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이루고, 예, 시를 이루고 있는데 이 돈이 결국은 각 시 예산으로 내려와서 우리 동네를 가꾸고 하는데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마다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네, 허덕일 수 있습니다. 빚에 허덕여가지고 나라가 망할 수가 있어요. 저는 돈이 지금 뭐 돈을 줘야 된다는 거는 지금 그 일반 그런 사기 집단에게 국가가 무릎을 꿇어가지고 돈을 갖다 바쳐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이게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뭐라고 하면 되겠노?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지금 위기감, 박탈감. 이런 위기감들을 조금 피부로 막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예, 시민들이.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 예.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나가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물어야 된다. 우리가 시민으로서 직접 나서서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질의도 하시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시를 이루고 도를 이루고 또 정부를 이루니까 네.
이제 주경호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을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예, 마시고 예, 예. 좀 중요하게 생각해달라 뭐 그런 의미죠. 네. 저도 그래서 추경호 의원 사무실 앞에서 뭐 피켓 들고 그때 뭐 선거운동도 하고 했습니다만 몇 차례 저뿐만 아니고 뭐 또 제 선거운동을 이건 떠나서 우리 시민들도 거기 가서 네. 당신 뚜렷하게 밝혀라 이런 그거를 좀 많이 해가 압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구할 수 네, 있죠. 네. 요구해야죠, 그거는. 그렇죠. 예. 시민의 당연한 의무일 예. 수 있죠. 네. 이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걸 해놓아야 다음에 어떤 정책 담당자나 책임자들이라 하더라도 진짜 함부로 정책 결정을 네.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다소 좀 긴 시간, 좀 지루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네, 최대한 쉽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나름 많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네. 쉽게 풀어보려고 많이 네. 노력했습니다. 총선이 이제 며칠 남았죠? 네. 4월 15일이니까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30일. 이거 한 참. 30일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네. 그때까지 많이 노력해 주시고, 네, 대구를 좀 많이 바꾸는, 예. 하시는데, 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더 야위시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같이 이제 네. 나중에 술이라도 이렇게 하시면서. 그럽시다. 총선 된 뒤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얼굴로 이제 만나뵈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고 이제 네.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네. 네, 대구가 바뀌면, 네, 나라가 바뀐다는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 인사로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추경호 의원을 반드시 좀 이기고 싶습니다. 앞서 나왔듯이 추경호 의원이 가지는 이런 많은 의혹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깨끗하게 털지 않는다면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 또 대정부 질문할 때 거 보니까 공무원들이라든가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이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뒷북치는 질문 보셨지요? 네. 예, 말도 안 되는 그 황당한 질문들, 호통과 질책,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걸 뭐 왜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엉터리 질문을 하는 걸 봤을 때, 이분이 좀 요새는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 좀, 자기 사과와 반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달성해서, 제가 꼭 이 추경호 의원을 좀 꺾고, 우리 달성군의 명예를 좀 회복하고, 달성군을 좀 더 살기 좋은 달성군으로 만드는 게 대구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대구가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 네. 이렇게.